안녕하세요. 채널 보란듯이 방탄입니다. 지난번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영상으로 만든 방탄소년단 실물 후기 2편, 아니 본편! 채널 1주년 기념으로 실물 후기를 올리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셨어요. 저는 제가 늦게 본 축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뒤늦은 후기를 올리는 게 괜찮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언제가 꼭 방탄소년단을 실제로 보고 싶다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고 있던지 이 기회를 가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멤버들이 너무 조금 언급되어서 아쉬웠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누구누구 기다렸는데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하는 그 댓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왜 그랬었더라. 뒷부분을 기다렸다는 것은 앞에서 기대감을 갖고 재밌게 봐주셨다는 건데. 그래서 본편은 많은 분들의 귀한 의견을 받아 자세한 확장판 실물 후기 겸 콘서트 후기를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그게 걱정인데 30분 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봐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콘서트를 여는 첫 곡으로 디오니소스만한 곡이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땡볕에서 기다렸어요. 그렇게 지쳐가는 가운데 드디어 하면서 전주를 뿌리는데 여기서 사람이 돌아버려요. 전주가 거의 무슨 최면술이야. 그리고 그 표범 풍선 2마리가 갑자기 우와 물기둥이 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쇼를 시작한다는 건 뭐 초장부터 너네를 보내버리겠다는 거 아닌가요? 대규모 단체 최면의 현장이에요. 그러다가 댄서들이 나오고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면서 드디어 뒤에 숨어있던 우리 방탄소년단이 흰옷을 입고 무대 위로 말 그대로 짠 나타나는데, 그때는 정말 누가 망치로 내 머리를 내려치는 것처럼 와장창 깨지더라고요. 혼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어떻게 이렇게 생긴 애들이 이런 노래를 하고 이렇게 춤을 추고 게다가 서로 이리도 친하게 즐겁게 놀 수가 있지? 진짜일 리 없어. 어쩌면 허구일 수도 있다. 미디어의 농간이거나 뭐 홀로그램이라든지 등등. 아주 희박한 확률로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그게 완전히 부서졌죠. 뭔가 무의식적으로 진짜가 아니기를 바랬던, 너무 좋아서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실제로 목격한 거예요. 그때는 그냥 방탄소년단이 실존하는 사람들이구나, BTS가 진짜구나. 실물을 보는 순간 그 환희와 함께 몰려오는 약간의 공포감, 투머치. 준비 기간이 역시 너무 짧았어. 디오니소스는 본무대에서 해서 사실 너무 멀게 보였어요. 구장 자체가 워낙 커서 본무대에서 돌출무대까지 엄청 길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춤은 극명하게 잘 보였다는 사실. 섬세하고 작은 동작들도 어찌나 세게 추는지 이런 관절 움직임들, 막 근육의 탄성이 멀리서도 시원시원하게 보인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 디오니소스 무대는 정말 친절하지 않은 오프닝. 아직 난 준비가 덜 됐는데 그냥 거칠게 폭풍처럼 충격과 희열과 흥분의 가마솥으로 관객들을 그냥 확 밀어넣어버려. 들어가라! 와라락.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너네는 지금 다른 세계에 와있다, 이렇게 압도해버리는 오프닝. 딱 하나 아쉬웠던 점은 같이 무대한 댄서들의 의상도 흰색이었다는 거. 막 체면 걸렸지, 머리는 누구한테 맞은 것 같지, 무대는 엄청 멀지. 너무 잘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눈이 뿌예. 내 두 눈이 미덥지 않은 상황인데 방탄소년단과 댄서들이 함께 춤을 출 때 약간 구분이 힘들었습니다. 디오니소스 끝내고 나투데이 하면서 드디어 우리 방탄소년단이 착착착착 걸어 내려옵니다. 우리 비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까요? 진짜 다들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출판 런칭하는 웹툰 컨셉샷처럼 정말 말 그대로 호리호리하고 길쭉길쭉한 7명이 걸어오는데 와우 이거는 너무 다른 인간들이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짧은 순간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더라도 눈, 코, 입은 볼 필요도 없이 얘네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다 말해주는 딱 하나, 그것은 오직 비율. 방탄소년단에 합류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비율이었겠죠? 방탄소년단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멤버 한 명 한 명이 다 너무나 개성있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전체적으로 비슷한 얼굴들인 그룹도 있어요. 기획하는 단계에서 추구하는 선호하는 상이 있었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것도 보기가 좋아요. 한편 방탄소년단은 유독이 다 다르게 생기지 않았나요? 아름의 말처럼 각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한 배를 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런데 그 배 이름이 잘생김이에요. 신기하게 다 자기만의 독특한 방향으로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의 비주얼을 하나로 확 잡아주는 그것, 군무를 돋보이게 해주는 일률적이고 평준화된 그것은 바로 비율. 점점 다가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다 너무 작아서 얼굴 하관이 여기가 다 텅텅 빈 느낌?
보통 사람이면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키는 다 다르지만 자기 가진 센티미터 안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분배한 비율. 몸들이 정말 말 그대로 아름답다. 한 명만 그래도 환장인데 어떻게 7명이 다 이렇대요. 감히 말하기를 지구상에 현존하는 인류가 이룰 수 있는 아름다움의 최고점이 지금 여기 이들이 아닐까? 아, 눈에 띄는 외모라는 것은 결국 순전히 전신 비율, 오직 전신 비율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배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죠? 본무대에서 돌출무대까지 엄청 멀더라고. 그런데 그 약간 경사까지 진 오르막길을 수십 번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뛰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나는 막 퇴근하고 집에 오면 팔 이렇게 할 일도 없는데 방탄소년단의 그 넘치는 스태미나는 언제나 보는 것만으로도 짜릿짜릿하죠. 근데 또 막상 눈앞에서 보니까 춤을 너무 세게 추는 거예요. 멤버들끼리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누구 몸이 먼저 부서지나 내기하고 올라온 것처럼 춤을 너무 세게 크게 춰요. 무대 정면 말고 춤추는 뒷모습을 보면 얼마나 애쓰는지 더 잘 보이는 거 아시죠? 우아하게 떠있는 백조를 물속에서 올려다보는 것처럼. 아이돌 불타오르네 할 때 뒤에서 이렇게 봤는데 정말 눈물 나요. 뒤꿈치를 막 바싹 세우고 대용 맞추느라 막 다다다 뛰어다니고 어깨랑 팔을 뽑아. 무대 규모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그 공간을 채우려고 멀리 앉은 팬들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라고 그렇게 몸이 크게 펼쳐지는 거겠죠? 라이브로 노래하고 춤추고 이야기하고 공연 내내 그 텐션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2시간 버틸 수도 없지만은 애초에 만약 그 정도 체력을 썼다 그러면 우리들은 2, 3주 누워 지내야 돼요. 근데 방탄소년단은 바다 건너 시간 다르고 물 다르고 말 다른 곳에 가서 일주일 간격으로 이틀 연속 온 에너지를 달달 갈아서 이런 공연을 세우고 중간중간에 로컬 스케줄 소화하고 다음 일절 연습하고 자체 컨텐츠 촬영하고 이거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들이 정말 해외 투어 돌면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맞나 싶게 정말 극강의 컨디션으로 공연을 해줬어요. 메모리즈 오브 2019을 한번 봐야겠어요. 아무래도 그날의 상태가 실제로 어땠는지. 보기에는 정말 최상이었는데 아파도 아픈 티를 낼 수 없는 직업이라는 거를 자꾸 까먹어요. 우리를 시각적으로 마비시키는 거죠. 그 뚫리지 않는 방탄 촬영은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만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소중합니다. 진의 실물 느낌 분량이 지난 영상에서 좀 많았는데요. 했던 얘기가 또 나올 것이에요. 진의 첫인상은 일단 빈틈이 없다. 모든 얼굴의 각들이 아구가 딱딱 맞아서 아주 복잡한 퍼즐을 정교하게 맞춰놓은 것 같은. 조각 같다는 말은 너무 식상한데 정말 누군가가 얼굴을 조각해 놓았다. 옛날 미술관에 갔다가 이런 작품을 본 적이 있어요. 진의 얼굴이란 아주 작은 경첩이 있어서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 드라마 한 편이 새겨져 있더라. 그런데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으로 양쪽이 똑같이. 첫날 콘서트장에서 라이브캠이 진의 얼굴을 처음으로 클로즈업 잡아서 전광판에 꽉 차게 보여줬는데 순간 정말 숨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제 주변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그러고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얼굴이 너무 작아서 웬만해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현대기술의 힘을 빌려 크게 확대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진의 공연하는 모습을 보며 느낀 것은 마치 몇천 년 된 바위 같은 묵직한 기운이 온다. 특히나 어떨 때 특이하게도 자기 파트를 끝내고 뒤로 빠질 때의 표정이 진짜 엄청나게 차분하고 안정적이에요. 그 몇만 명이 응집해서 쏟아내는 에너지가 얼마나 세겠어요. 그 음악 소리의 조명의 각종 효과에 완전히 진짜 흥분의 도가니 탕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절대 흔들리지 않은 평정심, 곡에 완전히 몰입해서 순간 가사의 화자가 돼버리는 멤버도 있는 반면 어떤 상태에서도 자기 페이스가 유지되는 모습도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자기 파트를 막 마치고 대용으로 다시 돌아올 때 뱉은 가사가 있으니까 그 흥분감이 몸에 남아있기 마련인데 지는 정말 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표정, 너무 침착해. 저한테는 진짜 말리지 않으면 대기권을 뚫고 나갈 듯한 멤버들의 기세도 느껴졌고 또 그걸로 인해 과열이 되거나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계속 잡아주는 멤버가 있다고 느껴졌는데 그게 진이었어요. 안무 없이 무대를 돌아다닐 때는 그 난리통 속에 정말 얼굴이 마치 본부야지 보면 비행기 타고 혼자 드라마 보면서 날아가죠. 뉴질랜드로. 그런 표정. 마치 자기 혼자만의 시간에 있는 듯한 고요한 표정으로 정말 천천히 팬들을 봐주더라고요. 난 너희들 하나하나를 모두 알고 있어 하는 듯한 눈빛. 얼굴에 날티가 전혀 없이 정말 진중하고 믿음직스럽고 뭔가 정의와 성과 양보가 형상화된 얼굴? 데뷔 초 무대를 볼 때 뭔가 어색해 불편한가 하는 느낌을 받았던 이유가 애초에 그런 반항적인 말을 할 상이 아니에요. 진이 평소에 보여주는 싱거운 농담, 장난스러운 액션, 표정, 말투 이런 게 혹시 본인 특유의 귀족적인 자태, 차분하고 의젓한 분위기를 중화시키려는 장치로 쓰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고귀하고 고상한 아우라가 흘러넘쳤어요.
솔로곡 에피파니 때는 떼창이라는 것이 폭발했습니다. 그 장관을 보셔야 돼요. 제가 직캠 찍어온 게 있거든요. 봐주세요. 정말 소름 돋습니다. 슈가를 처음 봤을 때 번쩍 든 생각은 인형이잖아. 다 큰 남자한테 그런 느낌을 받기가 정말 쉽지 않죠. 화면으로 봤을 때도 다 같이 예쁜데 워낙에 꽃밭이니까 유독 슈가 외모가 그쪽으로 튄다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 그 27살 먹은 성인 남자가 어찌나 이쁘고 귀엽고 곱상하고 애기 같고 요정 같으니 막 손가락이 자동으로 막 일체의 성격, 말투, 행동 다 제하고 순수하게 얼굴만 봤을 때 단연코 가장 러블리한 얼굴. 아, 진짜 방탄소년단의 비주얼 스펙트럼은 이렇게 넓고 참 다채롭기도 하구나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콘서트 후에 어거스트 D의 노래를 한 곡 들으면서 와, 세다 정말. 아니, 그 얼굴에 슈가가 이런 랩을 하다니. 진짜 터프하게 생긴 사람이 하는 랩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세상 뽀송이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평소에 슈가의 말과 행동을 봤을 때 막 귀엽다, 깜찍하다 이런 평가를 그닥 달가워할 것 같지 않은데 어쩔 수 없죠. 다 같이 있을 때 아니면 얼굴만 봤을 때 특별히 말랐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는데, 마이크 들고 이렇게 할 때 보이는 그 팔뚝이 유난히 가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부 붉은기 없이 그냥 창백하게 하얀 피부가 주는 특유의 설레임이 또 있죠. 몸 전체가 발광체 같은, 조명을 받으면 피부에서 부피감이 싹 사라지면서 정말 너무너무 깃털같이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날려갈까 무서워. 영화 캐릭터처럼 아, 그나마 신발 신고 옷 입어서 안 날아가는구나. 개인 무대 시소할 때도 정말 수채화 그 자체. 브로드웨이 뮤지컬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무대 효과를 썼더라고요. 바닥에 트레이드밀 위를 걸어가면서 뒤 화면에는 도시 풍경이 지나가는, 무대가 비오는 여름 오후에 창가에 앉아서 순정 만화를 보는 기분. 이 멤버들한테서 느껴지는 갖가지 느낌과 에너지마다 방탄소년단 내에서 대조군이 있어요. 대비되는 이미지들이. 그래서 서로 더 강렬하게 강조시켜준달까? 슈가의 가벼움이란 진의 묵직함과는 상반되는 어떤 무중력의 느낌. 댓글 중에 슈가가 언짢은 물만두 같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언짢다라는 걸 저도 느꼈어요. 기본적으로 약간 하는 표정이 깔려 있어요. 꼭 슈가를 만두라 칭해야 한다면 저는 시알롱바오라고 할게요. 그 안에 뜨겁고 깜짝 놀랄만한 것이 숨겨져 있는 만두. 아무튼 그날따라 머리도 꼭 페르시안 고양이처럼 포실포실해가지고 막 진짜 이렇게 들어올리면 아, 놔라 하면서 싫어할 것 같은 그 새침한 아우라. 그래, 개인적으로 춤을 즐기지는 않지만 너희가 좋아하니 일단 춰줄게 하는 듯한 그 표정. 얼굴만 봐서는 춤에 큰 뜻이 없는 얼굴이에요. 근데 엄청 세게 춰요. 막 목이 부러져요. 귀찮은 얼굴에 그렇지 못한 춤선. 마치 세상 맛없는 표정으로 식사하고 있지만 실은 맛있게 먹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 슈가의 춤은 뭐랄까, 단호하다. 필요한 동작 외에 추가 부분은 절대 넣지 않겠다는 그런 단호함. 외모상으로는 날아갈 듯한 가벼움이 있지만 춤은 또 굉장히 방탄소년단 내에서 헤비하다. 바둑알은 작아도 물속에 떨어뜨리면 바로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동작 하나하나가 절도 있고 무게감이 있었어요. 아무튼 슈가돌. 말하자면 태양광선이 들지 않은 중력이 없는 곳에 혼자 살고 있는 어린 왕자가 바로 민슈가. 진짜 청량하고 매끈하고 산뜻하고 엄청 얄쌍해요. 그리고 똘망똘망해요. 그냥 똘망똘망이 아니라 볼드체로 똘망 흡사 칠성사이다. 근데 제이홉 얼굴은 여러 가지 느낌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나는 얼굴이었어요. 엄청 예쁘게 청초하게 생긴 타입인데 한편 너무 날카롭고 예리한 느낌이 나요. 쉽게 상처받는 여린 영혼일 거야 싶다가도 방심하는 사이에 내가 치명상을 입을 것 같은. 그리고 저스트댄스 할 때는 말 그대로 완전 잘 노는 잘 나가는 오빠 같은데 또 어느 때 보면 슬퍼 보였어요. 방송가에서 쓰는 은어로 말이 끊겨서 오디오가 빌 때 맞뜨다라고 한다면서요. 제이홉은 춤에 막아뜨지 않아요. 정말 쉬지 않고 팝, 점프, 웨이브, 팬들, 포인트, 아이 컨택, 표정, 본 무대랑 돌출 무대 사이를 걸을 때조차 다른 멤버들은 걸어 내려온다면 제이홉은 춤을 추면서 내려와요. 그리고 자기 파트가 아니라도 맨 뒤에서 춤을 추더라도 동작 사이사이에 진짜 하다못해 손가락 하트라도 해서 관객 속에 날려줬어요. 제이홉의 춤추는 모습을 역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골반하고 가슴팍 쓰는 방법이 굉장히 다들 아시죠? 관능적이다. 작게 움직여도 살짝만 해도 엄청 섹시하게 어필되고 춤추는 모습이 마치 물이 내려오듯이 어떤 액체가 흐르는 형상으로 몸이 너무 플루이드하게 움직여서 무서울 정도. 보고 있으면 뒷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자기한테 빠진 게 아니라 멤버들 모두의 춤을 계속 주시하는 느낌? 자기한테 몰입하는 스타일이 있다면 제이홉은 확실히 팀 전체의 합에 몰입했다. 아, 그리고 저스트댄스 할 때 진짜 깜짝 놀란 게 무대를 그날 처음 봤거든요. 무릎으로 바닥 찍는 안무를 하더라고요. 신인 때야 시선을 끌어야 되니까 아이돌들이 의뢰 아크로바틱을 하지만 점점 위험한 건 줄이잖아요.
그런데 제이홉은 이미 그 세계를 제패한 시점에 2018년에 낸 곡에까지 그런 안무를 넣어서 공연 때마다 한다는 게 진짜 가슴이 막 울렁울렁해지는? 콘서트 마지막 곡 하면서 엔딩할 때는 아무래도 공연을 무사히 잘 마쳤으니까 긴장했던 게 풀리고 곡에 몰입했다가 빠져나온 상태고 하니까 멤버 전체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는 때라고 생각해요. 무대 돌아다니면서 팬들한테 인사하고 하는데 아무 사전 지식 없이 그날 방탄소년단을 콘서트장에서 처음 봤더라도 제이홉 저 사람은 진짜 착하구나 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나 순전한 제 느낌이에요. 눈빛이라던가 표정을 봤을 때 오는. 끝무렵에 모든 멤버들이 다 감상에 젖고 울먹울먹 아쉬워하고 하지만 제이홉은 특히나 그냥 아미 고마워 사랑의 정도가 아니라 팬들을 너무나 아까워하는 느낌? 우리를 너무나 아까워하고 있었어요. 콘서트 내내 춤에 막아 뜨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정말 쉴 틈 없이 팬들한테 자기 마음을 던지는 거죠. 그게 액션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눈에는 춤으로 보이는 거고,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유한한데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서든 다 주고 싶다라는 듯한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슬퍼 보였나 봐요. 너무 착하고 해맑은 제이홉. 하지만 또 무대 위에서 몰입했을 때 아니면 자기 춤을 추면서도 다른 멤버들의 춤을 신경 쓰는 그 표정, 눈빛이 정말 와우. 그럴 때 나오는 그 특유한 예리함 같은 게 정말 섬뜩스러울 때가 있고, 순함과 독함이 순식간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제이홉은 뭔가 이렇다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반되는 이미지가 있는 멤버였습니다. RM의 첫인상은 역시 디오니소스. 그냥 치해 하면서 탁자 위로 팍 뛰어 올랐는데 RM 뭐야, 키 속인 거야? 왜 이렇게 커 보여? 엄청 커 보였어요. 아무튼 진짜 핫해. 키 크고 비율 좋고 옷까지 잘 입으니까 모델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머리는 정말 작은데 또 뾰족한 느낌은 없어서 모델보다도 수영선수 아니면 테니스 선수 같은 인상이었어요. 방탄소년단 비주얼 스펙트럼에서 예쁘다 쪽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멤버. 남자다움 그 자체. 정말 듬직하고 신뢰가 가는 어깨, 팔, 허리, 다리 이런 데가 정말 그냥 완전 정말 너무 그냥 발려. 호불호가 없을,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남자의 체형. 거기서 살을 빼면 모델이 되고 벌크업을 하면 바디빌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양의 근육과 지방을 얹어도 다 소화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본 골조. 그리고 앞 영상에서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인기 많은 동양 남자애 같은 느낌이라고 했는데 진짜 얼굴에 그 말 그대로 분해가 좌잘잘잘잘. 진의 고귀한 아우라라던가 귀족적인 자태는 태도 이야기였고, 저는 귀족적이라는 게 생김새, 재물, 위치 이런 것보다도 태도에서 느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의 경우가 태도와 자세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리고 클래식한 쪽이었다면, RM은 정말 말 그대로 눈, 코, 입, 얼굴 생김이 너무 있어 보이는 상이면서 초현대식, 어드밴스드, 업투데이트, 울트라 모던 김남준. 진짜 해볼 거 다 해보고 배울 거 다 배우면서 자라면 저렇게 크겠다. 재벌 3세? 혹은 세계 경제 포럼에 초대받은 어린 CEO? 또 RM 실물하면 사자, 표범, 재규어,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전체적으로 풍기는 확 덤빌 것 같은 포스가 뭔가 고양이과 맹수 맞고요. 그리고 RM이 해외 활동 중에 영어 가능자로서 또 리더로서 워낙 중요한 말들을 많이 맡아 하다 보니까 관중들, 멤버들이 마이크 잡을 때마다 소리를 지르는데 RM 때는 그 소리도 좀 다르더라고요. 리스펙트가 있는 비명. 그때 콘서트장에서 한국의 7소년이 언어와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 여러분과 음악으로 교류하고 이런 류의 얘기를 영어로 했었는데, 정말 자기 모국어가 아닌데도 간결한 단어들을 조합해서 짧은 스피치로 그렇게 감동을 이끌어낸다는 게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RM은 완벽하게 방탄소년단의 안내자, 대변자로서 있는 것 같아요. 솔로 무대를 보면서 느낀 것은 확실히 RM 자체가 방탄소년단의 정체성이구나. 음악과 태도가 가리키는 방향이 우리에게 방탄소년단을 안내해주고 대변해주는 존재. 어떻게 마침 이런 멤버가 나이상으로 정중앙에 있으면서 리더이자 방탄소년단의 시발점이었을까요? 물론 이런 이미지들 때문에 혹시라도 RM이 부담을 갖거나 중압감을 느끼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나라를 세워야 하는가? 그래도 언제나 와르마이투기의 남준, 서투르고 투박하고 솔직하고 순정적인 남준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있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정말 사적인 제 느낌입니다. 제 것이에요. 7 멤버 중에서 가장 이성적으로 어필받은 멤버였어요. 콘서트 보는 내내 이게 그냥 꿈인지 생신지 완전 성별에 대한 인식을 내려놓고 보게 되는데, 유일하게 RM이 나올 때는 남과 여. 왜냐하면 섹시해요. 섹시함의 모양새가 딱
저 사람이 만약 내 남자친구였다면 이라는 상상을 아니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실질적인 실체가 확실한 매력, 그런 사람을 프리패스 상이라고 막 그러던데, 정말 어떤 자리 어느 상황에도 클럽에 모인 친구들한테 보여줘도 집안 어른 다 모인 자리에 데려가도 내 일하는 사무실에 갑자기 나타나도 내 격이 그냥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남자. 몰라 그냥 자려고 누웠을 때 생각나서 상당히 지쳐지게 만들 스타일. 하댐. 랩라인 얘기를 연달아 하다 보니까 티어 유닛이 또 생각나네요. 당시 저는 티어에 매우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띵띵 할 때부터 이미 정신 혼미혼절 직전, 래퍼 라인이 따로 뭉칠 때 나오는 그 특유의 갱스터적인 느낌이 너무 좋지 않나요? 각자 느낌은 안 그런데 왜 셋이 뭉쳐놓으면 그렇게 젠틀하지 못한 케미가 나올까요? 귀요미와 순둥이와 똘똘이가 만났는데 갑자기 애들이 나빠 보여. 세상 그런 배드보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나쁜 일에 나도 연루되고 싶은 그런 배드보이들. 지민은 알고 보니까 원래 실물 냉면함 소리를 많이 듣는 멤버였더라고요. 전 몰랐죠. 그러다가 콘서트 당일날 그 얘기를 듣고 글쎄 하면서 가보니 어머 완전 얼음이네. 이럴 때 저럴 때 차갑다가 아니고 그냥 나오자마자 보자마자 알아요. 아 저 얘기였구나. 아 완전 그러네. 정말 보기 힘든 희귀한 스타일의 냉기가 흐르는 인상이었어요. 지민이 관중석을 쓱 훑으면서 나를 보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냥 할 수만 있다면 지민의 뇌 저장하드로 들어가서 내 이미지를 싹 다 삭제해버리고픈, 초라한 내 몸뚱이를 감히 그분에게 보이다 용서를 구하고픈, 지금 너무 좋아서 쳐다보고는 있는데 쳐다보면 왠지 싫어할 것 같다 느껴질 정도의 낮은 온도. 시려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누군가가 초대를 해서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집 안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얀색 넓은 직사각형 방 안에서 나를 맞으면서 편히 있으세요 하는 거예요. 아니 뭘 어떻게 편히 있으려는 거야. 앉아 말어. 막 안에 아무것도 없고 너무 하얘서 내 발자국이 날까봐 한 걸음 내디딜 수도 없는 거예요. 쳐다보는 시선조차 거기 흔적이 남을까봐 조심스러워지는 마음. 나를 원치 않는 자에게 초대받은 듯한 그런 무심함.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나의 최애님. 풍기는 인상이 정말 지민은 만약 그가 다정한 성격이라면 그것조차도 정없음에서 나올 것 같은, 남에게 다정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매정하고 남에게 너그럽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관대할 수가 없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걸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힘든데 마침 딱 맞는 영상이 또 하나 떴잖아요. 몸 걱정 안 하고 떨어지셔야 돼. 그냥 몸 걱정 안 하고 떨어지셔야 돼. 그냥 뚝 떨어져야 되는 거 알지만 내 몸인데 아플 텐데 사리게 되잖아요, 반사적으로. 근데 결국은 해야 되니까 나에게 남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적인 예지만 춤뿐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느껴지는 엄격하고 강인한 얼굴. 그 흐르는 차가운 기운 때문에 그런지 영상만 봤을 때는 얼굴이 진짜 아주 예쁘고 애기 같고 장난기가 넘치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런 생각이 완전 싹 날아가고 그냥 너무 진지하고 차갑고 날카롭고 의외로 엄청나게 남자답게 생긴 클래식한 미남이었어요. 여기에 정반대는 또 슈가는 평소 목소리도 그렇고 짓는 표정, 행동 같은 거를 보고 날카롭겠다, 쎄하겠다, 터프하겠다 했는데 어쩜 그런 소중한 귀염뽀송 사랑둥이. 그리고 지민은 무대할 때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유난히 저한테는 강하게 느껴졌어요. 자신감을 육안으로 보았다고 표현했는데 걸음걸이부터가 너무나 도도하고 당당하고 그 안에서 끌어넘치는 강력한 자기애 와 확신, 그게 차가운 내부에서 나오는 냉기가 아니라 뜨거운 김처럼 나왔어요. 뭉실뭉실. 그래서 차가운 외모임에도 불구하고 춤은 굉장히 뜨겁게 느껴지는, 한마디로 불타는 얼음이다. 지민의 춤에 대한 느낌을 살짝 더 하자면 제이홉이 자기 안무를 하면서도 다른 멤버들을 주시하는 느낌이 온다고 했잖아요. 제이홉은 심지어 맨 앞에, 제일 앞에 서 있어도 뒤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맨 끝에 있어도 찡 레이더를 펴서 그 전체 그림을 신경 쓴다는 게 엄청 느껴졌어요. 그 주시한다는 느낌 때문에 보는 나까지도 어머 나 지금 똑바로 앉아있나? 이런 느낌. 반면에 지민은 춤출 때 사라져요. 어디 다른 데로 가버렸다는 느낌 있지만 없다. 뭔가 다른 시간과 공간을 쓰는 듯한 자기 집중의 모습. 우아하고 신비롭게 사람을 홀리죠. 개인 무대 세렌디피티 때도 정말 뭔가 그 자태가 혼자로서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노래 가사는 이제 우리 사랑하자, 너랑 나 손을 잡자 이러는데 그 춤추는 지민의 자태는 자 봐, 이 세상에 오로지 나만 아름다운 거야, 이런 느낌. 그리고 저는 지민의 영어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올린 직캠도 있지만 영어로 인사를 하는데 그 액센트가 진짜 까리함. 영어권이 아니니까 외국인의 억양이 있는데 근데 그걸 일부러 고치려고 하거나 쑥스러워하지 않고 아예 거기 자기 퍼스널리티를 담아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액센트가 생긴 상태? 긴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감이 있고 말을 밀고 당길 때 이게 나야 하는 개성이 묻어나고 또 또박또박 잘 들렸어요.
V의 얼굴은 엄청나죠. 부분적으로 뜯어보면 다 큼직큼직하게 각이 서 있는데 전체 보기로 보면 또 결과물이 한없이 곱고 애기 같아요. 너무 귀여워 보여서 싫어 소리가 나올 법도 한. 특이하죠. 얼굴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얼굴. 초현실주의상이에요. 그날 가장 인상 깊었던 V의 모습은 역시 솔로 무대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등장했을 때. 카메라가 잠자는 V의 모습을 비추는데 막 조마조마 긴장감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확실히 V는 무대 위에서 분위기를 꽉 쥐었다가 확 났다 하는데 천부적인 것 같아요. 누워있을 뿐인데 그 누워있는 자리 상황에 완전히 몰입해서 그 뻥 뚫린 공간 안에서도 밀도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예요. 춤도 아니고 노래도 아니고 눈 감았다 팍 뜨는 걸로. 그런 거는 뭔가를 해서 나온다기보다는 뭔가가 돼서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몇 초 안 되는 엄청 짧은 부분이지만 V는 그 순간에 침대에 누워 자던 괴로워하다가 잠이 낀 그 남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곡의 설정을 느끼죠. 콘서트 클로징하면서 V가 정말 가까이 다가왔을 때 갑자기 내가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에 걸친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몽롱해져 버렸어요. 새벽 잠결에 깬 느낌. 근데 그건 제가 단순히 잘생김에 정신을 잃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얼굴 생김의 시각적 효과 때문이 아니라 풍기는 아우라 때문이었어요. 왜 만나면 나른한 기운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V의 솔로곡들, 싱귤러리티, 풍경, 윈터베어, 스윗 나이 등등 V의 솔로곡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흐르는 정서가 있잖아요. 밤, 꿈, 잠. 이런 정서가 정말 V 그 자체였어요. 심지어 온에서 부르는 파트도 그 가사들을 V가 썼든 아니든 본인 곡들을 관통하는 그 분위기가 V의 실제 분위기였어요. 다 나중에 들은 곡들이지만 물론 들으면서 아 그래 그때 하면서 착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대조군은 제이홉인데 제이홉은 각성제라면 V는 안정제예요. 제이홉은 눈앞에서 손가락을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깨우고 흥분시키고 생긴 게 똘망똘망한데 보는 사람의 정신까지 똘망똘망 막 갑자기 수액 맞은 것처럼 피가 팍팍 도는 듯한 그런 에너지를 줘요. 반면 콘서트 마무리할 때 본 V는 되게 편안하게 힘이 풀어져 버려. 갑자기 그럴 상황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이완이 되면서 나른해져 버리는 느낌? 본인 아우라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급작스럽게 뻗치는 거 보면 V도 기가 엄청 센 거죠. 뭔가 뜨뜻하고 지민이 영하의 온도였다면 V의 온도는 따뜻했어요. 정말 피부로 느껴질 정도의 따뜻함이 있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느낌일 뿐이지만 모든 멤버들이 약간 아니면 아주 어렵게 느껴졌는데 유일하게 V한테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대 위에 에디튜드랑은 별개로 정말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지고 그 무대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지만 굉장히 순하고 마음이 낮은 곳에 있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왔어요. V는 그 누구에게도 모질게 대하지 못할 거예요. 뭔가 그 어떤 잘못도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사람. 정말 포근하고 순하고 편안한 카리스마. 두 번째 곡 나투데이를 하면서 돌출무대로 내려온 정국은 이미 땀에 푹 젖어 있었어요. 정국의 그 젖은 머리카락과 얼굴을 상상해보세요. 앞 영상에서 정국을 처음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이게 두상이라고 했죠.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혼혈아 같다. 멤버들 중에 정말 옆 기장이 가장 길고 그래서 뭔가 나와 같은 종족인 듯 아닌 듯 어디서 본 사람인 듯 아닌 듯 이국적이고 신비로웠어요. 턱이랑 콧대가 너무나 남자다웠고 서구적이고 성숙미가 있고 야성적이고 이마 잔머리 난 부분이나 이 눈썹 생김새도 이국적이고 눈동자도 뭔가 다르게 반짝이는 것 같고 그때 뭐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일수는 며칠 안 된 상태였지만 그래도 콘서트 간다고 나름 얼마나 무대랑 뮤직비디오를 많이 보고 갔겠어요. 근데 정국의 얼굴은 유난히 얼마나 낯선지 멤버 모두가 초면이었지만 정국은 정말 처음 뵙겠습니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화면에 왜곡은 없어요. 실제랑 똑같았지만 아무튼 가장 낯설어 버렸어요. 영상으로 볼 때는 보호 본능을 일으킨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보호받고 싶더라고요 그분한테. 콘서트장에서 기운이 펄펄 넘쳐서 진짜 발로 지진 일으키듯이 꽝꽝 찍고 다니고 몸 움직이는 건 한 마리 야생마 같기도 하고 얼굴 표정은 뭔가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서 방해해서는 안 되는 느낌. 아기 토끼 막내기 꾹꾹이는 어디로 가고 본업에 집중한 차가운 도시남자가 와 계시더라고요. 정국도 좀 어려운 타입이죠. 굉장히 몰두해 있고 이 무대가 끝났을 때 내 배터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수치다 하는 듯이 진이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면 한쪽에서는 정국이 일으킨 파도가 막 쏘아 세상에 배멀미 나요. 또 확실히 정국은 모범생이었어요. 무대 모범생, 아이돌 교과서, 스타일 매뉴얼
곡과 안무의 의도를 정말 충실하게 전달하는, 뭔가 더도 없이 덜도 없이 정확하게 딜리버리하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작곡가 작사가 안무가의 진정한 의도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멤버들도 훌륭하다 못해 기가 막히지만, 근데 왠지 그냥 라면으로 치면 형들이 먹자 하면서 각자 스타일대로 라면을 끓여 먹는데, 유독의 정국은 아니지 하면서 뒤에 쓰여진 조리법을 정독하면서 물량, 불색이 순서 그대로 꾸려서 포장지에 나와 있는 조리 예시대로 해놓고 먹을 것 같은 느낌? 정석의 향기. 솔로 무대 때 분홍빛 나는 의상을 입고 화제의 그 줄타기, 리프트에 올라서서 한번 쫙 돌았잖아요. 제 머리 위에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안 그러려고 해도 손이 자동으로 나가서 흔들고 있어요. 밑에서 이러고 보는데 바람에 옷자락이 흔들리는데 막 엄청 설레. 그리고 그 다리 길이가, 와, 착시현상인가? 지금 다리 길이 이거 사실인가? 다른 행성에 고도로 발달한 문명의 어느 생명체가 하루 줄을 타고 내려와서 우리를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놀라지 말라고 지구인의 모습을 조사해서 변신을 하고 왔는데, 그 수집한 자료들이 조합이 너무 자연스럽지 못하게 나온 거야. 비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맞는데 참 실존하기 힘든 스타일. 말하자면 실패한 변장인 거죠. 너무 튀니까. 정국은 역시 정말 아이돌의 정석인 것 같아요. 사실은 기억이 또렷하지가 않습니다. 눈앞에서 마주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다 저장해놓고 살고 싶은데, 잊고 싶은 기억은 몇십 년이 지나도 또렷한데 왜 꼭 기억해야 될 장면들은 이렇게 쉽사리 사라질까요? 휘발성이 거의 손세정제급이에요. 그래도 봐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직 방탄소년단의 실물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지만 꼭 보실 것입니다. 그건 마치 풀어보지 않은 선물 상자 하나를 방에 놔두고 계신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인생이 다가올 너무나 좋은 것 한 가지는 확보하신 것이니까 기대하시고, 또 그 중요한 첫 순간을 최대로 만끽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준비하세요. 콘서트장 갈 때 마음가짐 자체가 내 온 감각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의 하나라도 더 흡수해오겠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의미가 부여되고 크게 해석될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만큼 집중해서 보면 굳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더라도 뭔가는 얻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것은 정답이 없는 분야이고 순전히 저 혼자만의 기록인 것이죠.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그 다른 사람의 기록이 궁금해서 구경하러 오신 것이고요. 방탄소년단 7명은 각자 고유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보는 사람이 또 다 다른 색깔과 온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날 콘서트를 5만 명이 관람했다면 5만 가지 다른 혼합물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도 앞것처럼 많이 봐주실까, 좋아요 눌러주실까 자신은 없지만 이 영상의 의도와 의미가 잘 전달되어졌으면 좋겠고, 보면서 저건 아닌데 하는 게 있더라도 너무 나쁘게 생각 마시고, 아, 저 사람과 방탄소년단의 에너지는 저런 식으로 부딪혔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서 이 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